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술캐스터 하영팀입니다. 제주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경호님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경호라고 하고요. 2015년도부터 이제 청년 활동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들의 생각들을 많이 조금 전달하는 그런 활동들을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뭐 원탁회의,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뭐 이제 청년 관련된 토론이나 어떤 발제들을 조금 많이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역할들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살짝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민선 8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다시 조금 긴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고 싶습니다. 네, 박경호님께서는 청년 원탁회의 1기 참여자라고 들었는데요. 청년 원탁회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박경호님께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청년 원탁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제주 청년 원탁회의가 제 기억상으로는 이제 2016년도에 1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 전에 이제 2015년도부터 청년 정책 기본조례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기본조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이제 정담에도 많이 참여했었고, 그 과정 내에서 이제 제주 도정과 이제 당시 제주 도정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들이 직접 이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해법조차도 직접 만드는 이제 당사자성의 청년 정책 참여 이제 창구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제 원탁회의가 처음에 개설이 됐고요. 그 과정 내에서 1기를 참여를 했었고, 당시에는 조금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조금 토론과,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그냥 의견 수렴 정도의 진행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전국적으로 청년 정책도 이제 많이 확산이 되는 과정 내에서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청년 정책, 청년 참여 예산제라는 이제 예산도 배정을 하면서 청년 정책을 직접 이제 생산하고, 또한 제안도 하고 개선도 하면서 직접 예산 조정까지 역할을 하는 그런 참여기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 진입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다시 한번 사회 진입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혹시 토론회에서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그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는 청년보장제, 그리고 청년들의 단계별 지원, 이 과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사회진입안정지원금이라는 이제 가칭, 사회진입안정지원금이라는 사업이 그 청년보장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업명이 사회진입안정지원금이라고 이렇게 가칭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들에게 돈을 너무 그냥 푸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긴밀하게 조금만 본다면, 이 사회진입안정지원금이 아니라 청년들의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들을 이게 직접 개개별로 인터뷰를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혹은 청년들이 필요한,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떤 이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와 관련된 도 내에 다양한 기관들의 사업, 혹은 이제 청년 정책 사업, 혹은 또는 이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준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제 사회진입안정지원금, 그냥 청년 정책 전달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은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또 다른 진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고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토론회에서 실은 저는 이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우선 뭔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너무 박수를 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사업을 설계하는 앞으로 이제 뭐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이제 체계화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운영안이 이제 마련이 될 텐데요. 그 과정 내에서 청년들이 정말 어떤 정책을 원하거나 혹은 어떤 곳에 이제 연계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를 어떤 방향성을 제한을 두지 않고 진짜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하길 바라고 있고요. 그 과정 내에서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분들이 진짜 도내에 있는 각종 이제 사업 혹은 기관들과의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과정 내에서 도정에서 그런 사업에 많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코디네이터 과정 내에서 청년들이 이제 조금 상처받지 않게 그런 상담이나 인터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뭔가 잘 연결이 안 되더라도 또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 청년 정책의 미래,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감히 조언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청년 정책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고민하면서 조금 이제 주변 친구들과 조금 합의됐던 지점들은 이게 우리 이제 저도 이제 곧 이제 청년의 나이라는 도래상 제주도 도래상 청년의 나이에서 좀 벗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어떤 새로운 청년 세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세대가 있을 건데 그 청년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생각했던 청년 정책에 있어서 조금 그들 당사자들이 직접 만들고 어떤 기회를 보장받는 과정 내에서 누군가가 어떤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방향에 대한 조언이 어떻게 보면 또 테두리를 설정하는 그런 과정일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다만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정책에 있어서 조금 놓치지 말아야 할 기조라고 하면 당사자성은 항상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실은 지금 만 39세로 청년 정책이 조금 이제 조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는 뭐 몇몇 지역은 이제 만 45세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나이를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청년 정책의 첫 시작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 내에서 너무 많은 장벽들이 있었고, 그 과정 내에서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그 사회 진입 과정 내에서의 어떤 발판을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주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책이 조금 광범위해짐으로써 인해서 오히려 이 사회 진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는 청년 정책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사회 진입 청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이제 사회 진입이 되어야지만 우리 세대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양성에 대해서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갈등의 과정, 경쟁의 과정 내에서 정책도 어느 게 더 좋다,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청년들에게 부여해야지만 이게 어떤 토론 문화 그리고 조정의 역할, 이런 과정들이 사회 화합의 그런 연습들조차도 청년들에게 그것도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들이 조금 유지되는 과정 내에서 많은 정책들이 발굴되고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호님처럼 제주 청년 활동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거나 네. 열정적으로 청년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청년 활동가분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고 같이 이제 고민했던 분들도 많아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추천을 하기가 좀 쉽진 않죠. 네,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했던 낙일 선생, 낙일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친구도 추천하고 싶고, 그 친구도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 친구도 추천을 하고 싶은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원타케이나 이제 뭐 많은 참여 기구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인터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효준님, 신효주 위원장님 맞죠? 위원장님 맞죠? 네, 신효주 위원장님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뭐 이승진 위원장님도 괜찮을 것 같고 많은 활동들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알아서 선택을 또 하시겠지만 제주 여민의 지금 사무국장으로 계신 이제 양희주 사무국장님이 계세요. 지금은 어떤 이제 청년 참여 기구나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여성 인권도 저는 이제 청년 정책과 결이 조금 비슷하다라는 지점이 있고 지금 여민회가 이제 공익 활동들에 대해서 2030들이 조금 진입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내에서 이제 양희주 사무국장 그리고 제가 이제 활동해왔던 단체에서 이제 가장 많은 피 터지게 논의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라서 그렇게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주를 살아가고 제주를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청년 정책을 처음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전에 저와 지금의 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에서 저는 제 개인의 문제로 조금 그 책임을 돌렸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부족해, 내가 뭐 노력을 안 했어, 막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조금 노력도 부족했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 내에서 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만 겪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저는 분명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뭔가 친구들과 같이 이런 사회에 어떤 뭔가 기회가 있을 때 저는 참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신만의 솔루션이 있거나 혹은 솔루션이 없어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든 얘기를 하면 분명 같이 들어주고 같이 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분명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때 의지하고 언젠가는 또 누군가에게 기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저랑도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제주 청년들에게 좋은 생각,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